혹시 요즘 가만히 있어도 머리는 계속 달리지요? 눈을 감아도 장면이 떠오르고 할 일과 후회, 걱정이 번갈아 찾아와 숨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괜찮은 척 웃으면서도 말이죠.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너무 성실하게 혼자서 다 책임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반야심경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답 하나를 꼭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인연을 맡아주세요. 부처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발언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은 대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끊이지 않고 걱정이 끊이지 않고 머릿속이 늘 바쁘지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성실하게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척, 참는 척, 이겨내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자신을 달래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은 긴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긴 말은 또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단 하나 마음의 짐을 짧게 내려놓는 법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은 불교의 수많은 가르침을 아주 짧게 압축한 경입니다. 그래서 더 강합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는 길고 복잡한 설명이 오히려 부담입니다. 반야심경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놓는 법을 아주 간단히 보여줍니다. 지금부터는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해하려 하면 머리가 더 바빠집니다. 그 대신 체감하려고 들으십시오. 마음이 가벼워지는 쪽으로 짧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마음이 어떤 생각 하나에, 어떤 감정 하나에, 어떤 걱정 하나에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달라붙음이 계속되면 마음은 쉼을 잃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생각합니다. 더 생각할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더 지치게 하는 고리입니다. 반야심경은 그 고리를 끊는 방식이 다릅니다. 반야심경은 생각을 없애라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없애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실체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나가는 것임을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대개 두 겹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붙잡고 되풀이하고 확대하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고통 때문에 더 쓰러집니다. 그래서 수행은 현실을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붙는 습관을 알아차리고 그 힘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일체 고액을 건너느니라.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오늘은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쉽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몸을 이루는 5가지 작용을 잘 비춰보면 그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괴로움이 건너가듯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춰본다입니다.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닙니다. 붙잡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바라봄이 지혜이고 그 지혜가 반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한 가지만 잡아보십시오. 걱정이든 후회든 두려움이든 분노든 허전함이든 좋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것 하나만 이름을 붙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잠깐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나 자체가 아니라 내 안에 지나가는 현상이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떨어집니다. 바로 이 거리가 수행의 시작입니다. 거리가 생기면 우리는 그 감정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삼켜지지 않으면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이 올라온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많다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과 감정이 진짜 나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고통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반야심경은 그 믿음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말을 합니다.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조건이 모이면 나타나고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성질입니다. 불안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작은 흔들림으로 시작합니다. 몸이 긴장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얕아지고 그 느낌에 이름이 붙고 그 이름이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가 미래를 겁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불안은 실제보다 훨씬 큰 존재처럼 자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꾸로 비춰보면 불안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조각이 모인 것입니다. 조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은 덜 겁을 먹습니다. 덜 겁을 먹으면 덜 붙잡습니다. 덜 붙잡으면 괴로움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것도 오늘은 어렵게 풀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보이는 것, 느끼는 것, 겪는 것이 아주 분명해 보여도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어 있다고 해서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집착을 내려놓는 관점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공을 알면 삶이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문제를 해결할 힘은 마음이 붙잡혀 있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풀려 있을 때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짧게 실습 하나만 하겠습니다. 억지로 따라하지 마셔도 됩니다. 그냥 제 말을 들으면서 잠깐만 해보십시오.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하려는 마음도 또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냥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을 알고
나가면 나가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하나를 다시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쫓아가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현상으로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은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을 겁니다. 크게 변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붙잡는 방향이 아니라 놓는 방향으로 한번 돌아섰다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은 그래서 짧습니다. 바쁜 세상에서 지친 마음이 길게 버티지 못하니까 한 번에 짧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르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어가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실체처럼 모시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공의 지혜이고 반야의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반야 심경의 관점이 당장 인생을 바꿔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리고 그 느려진 틈에서 우리는 다시 숨을 쉬고 다시 선택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반야 심경의 핵심 문장,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일체 고액을 건너느니라.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오온이라는 마음의 5작용을 어떻게 비춰봐야 하는지, 왜 그것이 괴로움을 건너게 하는지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천천히,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은 마음을 괴롭히는 것과 싸우지 말고 그저 내려놓는 쪽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반야 심경의 핵심 문장,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일체 고액을 건너느니라. 이 말이 왜 그렇게 강한지 그 뿌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오온입니다. 오온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나라고 믿고 붙잡는 5묶음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감정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과 생각을 나라고 믿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한 덩어리가 되어 무겁게 굳어집니다. 오온을 불교 용어로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일상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먼저 색입니다. 색은 몸입니다. 그리고 몸이 놓인 환경입니다. 요즘 불안이 크신 분들은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막히고 배가 굳습니다. 몸이 이미 긴장을 시작하면 마음은 그 긴장을 근거로 불안을 키웁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늘 몸입니다. 두 번째는 수, 느낌입니다. 몸이 긴장하면 느낌이 올라옵니다. 답답함, 두근거림, 불쾌함, 무거움 같은 것입니다. 이때 사람은 이 느낌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이 급해질수록 느낌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느낌을 적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상, 알아차림과 이미지입니다.
상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능력입니다. 불안한 느낌이 오면 상은 즉시 장면을 만듭니다. 실패하는 장면, 무너지는 장면, 관계가 끝나는 장면, 돈이 부족한 장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이미 온 것처럼 보여주는 힘이 상입니다. 상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면을 현실로 착각합니다. 네 번째는 행, 습관적인 반응입니다. 행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패턴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확인합니다. 검색합니다.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혹은 반대로 회피합니다. 미룹니다.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행입니다. 행은 나를 보호하려고 작동하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을 더 묶습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같은 반응을 하면 불안은 습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식, 분별하는 의식입니다. 식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위험하다. 난 안 된다. 난 원래 불안한 사람이다. 이 관계는 끝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순간 오는 한 덩어리로 굳습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를 우리는 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불안이 올 때의 흐름을 다시 보십시오. 몸이 먼저 긴장합니다. 그 다음 느낌이 올라옵니다. 그 느낌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이 장면을 만들고 그 장면이 습관 반응을 부르고 마지막에 의식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나다. 그래서 괴롭다. 이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로 뭉쳐서 진짜 같은 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면 삶도 무거워집니다. 반야 심경은 이 과정을 거꾸로 보게 합니다. 이건 나다라고 결론 내리는 대신 이건 색이다. 이건 수다. 이건 상이다. 이건 행이다. 이건 식이다. 이렇게 분해해서 봅니다. 분해해서 보면 붙잡힘이 약해집니다. 붙잡힘이 약해지면 휘둘림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건 감정 때문이 아니라 감정을 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오고 갑니다. 생각도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날씨를 내 집이라고 착각하고 그 구름을 내 운명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챕터에서는 무엇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분해해서 보십시오. 분해해서 보는 것이 반야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짧게 수행을 하나 하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딱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한번 스캔해 보겠습니다. 먼저 몸을 봅니다.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턱이 굳어 있습니까? 가슴이 답답합니까? 배가 굳어 있습니까? 그냥 확인만 하십시오.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느낌입니다. 지금 가장 뚜렷한 느낌 하나를 찾습니다. 답답함, 무거움, 불안,
초조, 서늘함, 절임. 하나만 고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것은 느낌이다. 다음은 상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미래의 걱정 장면, 과거의 후회 장면, 누군가의 표정, 내 실수의 장면. 그 장면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것은 상이다. 이미지다. 다음은 행입니다. 이 느낌과 장면이 오면 나는 무엇을 자동으로 합니까? 확인하려 합니까? 피하려 합니까? 자책하려 합니까? 말을 더하려 합니까? 그 습관을 하나만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것은 행위다. 습관이다. 마지막으로 식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안 된다. 끝이다. 큰일이다. 망했다. 그 결론을 조용히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것은 식이다. 판단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불안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조금은 떨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로 뭉쳐있던 것을 현상으로 나누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틈이 고액을 건너는 첫 걸음입니다. 반야 심경은 말합니다.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일체 고액을 건너느니라. 오온을 비춰보면 그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통은 똑같이 있어도 고통에 끌려가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공을 그렇게 이해하면 마음이 더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서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공은 마음을 해방시키는 방식입니다. 공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한 줄을 일상에서 제대로 쓰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비어있다. 공하다. 이 말을 아무것도 없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살아가는 힘이 꺾입니다. 허무해지고 차가워지고 결국 더 지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을 가장 분명하게 바로잡겠습니다.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공은 부정이 아닙니다. 공은 삶을 끊어내는 말이 아니라 괴로움을 끊어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를 잘 보십시오. 괴로움은 대부분 그럴듯한 확신을 달고 옵니다. 이건 틀림없이 망한다. 이건 끝이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 공부를 오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야 심경을 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이 무거워질 때 무엇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힘들면 대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둘째, 감정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잘 안 됩니다. 생각은 생각을 낳고 감정을 억누르면 감정은
더 세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방향이 다릅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붙잡지 않는 쪽입니다. 이해로 이기는 게 아니라 바라봄으로 풀어주는 쪽입니다. 이걸 아주 짧은 루틴으로 만들면 누구나 당장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0분 루틴입니다. 둘째는 30초 응급 루틴입니다. 이 두 개만 몸에 붙이면 마음이 무너지는 속도가 확실히 늦춰집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삶이 다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10분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아침이든 밤이든 내 마음이 제일 무너지는 시간에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마음이 망가지기 전에 하는 겁니다. 치통이 심해지고 나서 치료하려면 힘들듯이 마음도 그렇습니다. 10분 루틴의 핵심은 3단계입니다. 비춰보고 풀어주고 한 구절로 모으는 것입니다. 첫째, 비춰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비춘다는 건 분석이 아닙니다. 평가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 말대로만 하십시오.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제 몸을 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턱이 굳어 있습니까? 가슴이 답답합니까? 배가 굳어 있습니까? 그냥 확인만 하십시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는 순간 식이 달려들어서 또 머리가 바빠집니다. 이제 느낌을 봅니다. 지금 가장 뚜렷한 느낌 하나만 고르십시오. 답답함, 초조함, 무거움, 서늘함, 울컥함. 하나만 고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짧게 말합니다. 지금 이것은 느낌이다. 이제 생각을 봅니다. 생각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겁을 주고 있습니까? 뭐라고 재촉합니까? 그 생각을 붙잡고 따라가지 말고 그냥 생각이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여기까지가 첫째 단계입니다. 비춰보기입니다. 몸, 느낌, 생각을 그냥 비춰봤습니다. 여기서 이미 마음의 힘이 조금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대부분 그것을 나로 뭉쳐서 믿기 때문입니다. 비춰보는 순간 그것이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풀어줍니다. 공은 없어짐이 아니라 붙잡힘이 풀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손을 펴듯이 풀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풀어주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올라오는 것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를 없애려 하지 않겠다. 다만 너를 실체로 모시지 않겠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마음은 싸움을 멈추는 순간 풀리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싸우는 사람은 하루 종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이 마음을 더 망가뜨립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의 불안을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초조함을 악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조건이 모여 잠깐 나타난 손님입니다. 손님을 쫓아내려 소리 지르면 더 소란해집니다. 조용히 앉혀두면
손님은 금방 지나갑니다. 자, 다시 숨을 봅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 숨 위에 반야심경의 핵심 한 구절을 얹습니다. 셋째, 한 구절로 모읍니다.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흩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불안할수록 더 흩어집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 하나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은 딱 이 문장을 권합니다.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일체 고액을 건너느니라. 다 외우기 어렵다면 더 짧게 해도 됩니다. 오온을 비추면 고액을 건넌다. 또는 비춰보면 건너간다. 중요한 건 외우는 게 아니라 방향입니다. 비춰본다. 붙잡지 않는다. 건너간다. 이 문장을 천천히 속으로 읊습니다. 숨 들이쉴 때 한 번, 내쉴 때 한 번. 속도를 느리게 하십시오. 급하게 하면 마음이 또 급해집니다. 지금 여기서 아주 짧게 30초만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비춰본다. 숨을 내쉬며 붙잡지 않는다. 숨을 들이쉬며 건너간다. 숨을 내쉬며 지나간다.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이게 10분 루틴의 뼈대입니다. 몸, 느낌, 생각을 비춰보고 싸움을 멈추고 한 구절로 마음을 모으는 것. 여러분, 이게 왜 작동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대부분 한 덩어리로 무너집니다. 불안, 초조, 걱정, 후회, 자책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때는 어떤 해결책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덩어리를 풀어야 합니다. 비춰보고 분해하고 붙잡지 않으면 덩어리가 풀립니다. 덩어리가 풀리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선택이 가능해지면 삶이 다시 굴러갑니다. 이제 30초 응급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밖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도 운전하기 전에도 사람 만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복잡하면 못합니다. 그러니 아주 짧게 갑니다. 첫째, 멈춥니다. 발을 멈추거나 손을 멈추거나 말을 멈추십시오. 멈추는 순간 행이 끊깁니다. 행이 끊기면 불안이 커지는 속도가 늦춰집니다. 둘째, 숨을 한번 깊게 내쉽니다.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쉬면 긴장이 풀립니다. 셋째,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현상이다. 또는 지금 이것은 느낌이다. 또는 지금 이것은 생각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쉽니다. 끝입니다. 이게 너무 단순해 보입니까? 단순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복잡한 걸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결국 단순해집니다.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스님, 그럼 주문은 왜 합니까? 주문을 꼭 해야 합니까? 주문은 기복이 아닙니다. 주문은 마음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장치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흩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불안할 때는 더 흩어집니다. 그럴 때 반복되는 소리는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호흡이 한 곳에 모이듯이 마음도 한 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반야 심경 끝에 주문이 있습니다. 그 주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테 가테 바라가테 바라승가테 보리사바. 이 뜻을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행의 감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건너가자. 더 건너가자. 완전히 건너가 깨달음으로 가자. 이런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주문을 할 때 중요한 건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 루틴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숨을 보면서 가테 가테, 숨을 보면서 바라가테, 숨을 보면서 바라승가테, 숨을 보면서 보리사바. 너무 빨리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걱정합니다. 스님, 저는 집중이 안 됩니다. 잡념이 너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잡념이 없어져야 수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잡념이 있어도 돌아올 줄 알면 수행입니다. 돌아오는 힘이 생기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집중을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루면서도 시험 보듯이 하려고 합니다. 점수 매기듯이요. 오늘은 80점, 오늘은 20점. 그런데 마음 수행에는 그런 점수가 없습니다. 오늘 돌아왔다면 성공입니다. 그 한 번이 공덕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루틴을 언제 쓰면 좋은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루의 마음이 아직 굳기 전입니다. 이때 10분 루틴을 하면 하루가 덜 휘둘립니다. 둘째, 잠들기 직전 하루 동안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면 잠의 질이 달라집니다. 셋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이미 크게 무너진 뒤가 아니라 무너지기 시작할 때 30초 루틴을 쓰십시오. 그 한 번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 사람을 만나기 전 관계에서 흔들리는 분들은 만나기 전에 30초만 내쉬고 지금 이것은 현상이다. 이 한 문장을 해보십시오. 그럼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다섯째, 돈 생각이 폭주할 때 돈 걱정은 특히 생각이 폭주합니다. 그때는 해결책을 찾기 전에 먼저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풀지 않으면 판단이 더 어두워집니다. 그러니 10분 루틴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반야는 지식이 아닙니다. 작동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긴 공부가 아니라 짧은 반복에서 옵니다. 오늘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 한 번만 하십시오. 10분이 어렵다면 3분도 됩니다. 3분이 어렵다면
30초만 하십시오. 중요한 건 계속입니다. 계속하면 마음이 배웁니다. 마음은 습관입니다. 불안도 습관이고, 자책도 습관이고, 과잉사고도 습관입니다. 습관은 끊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오늘은 그 바꾸는 첫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대개 너무 착합니다. 너무 책임을 집니다. 너무 혼자서 해결하려 합니다. 그 착함이 자신을 괴롭히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나를 다그치지 말고, 나를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비춰보고 조용히 풀어주십시오. 그게 반야 심경이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짧게, 확실하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내 인생은 늘 이렇다. 그 확신이 마음을 단단하게 묶습니다. 그리고 그 묶임이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공은 그 확신을 풀어줍니다. 그 확신이 그런데 틀렸다고 해보면 압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이건 운 타령이 억지로 아닙니다.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발 그런데 해보면 물러나서 압니다. 그것이 고정된 이건 실체가 운타령이 아니라는 아닙니다. 사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공은 해보면 압니다. 마음을 해방시키는 이건 말입니다. 운 타령이 아닙니다. 공을 한 문장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고정된 압니다. 실체가 없다. 이건 운 타령이 영원히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그것은 없다. 그런데 조건이 해보면 모이면 압니다. 나타나고 조건이 이건 바뀌면 운타령이 달라진다.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그런데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 이건 말은 운타령이 우리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몸도 해보면 그렇습니다. 압니다. 어제의 이건 몸과 운타령이 오늘의 아닙니다. 몸은 같습니다. 라고 말하기 그런데 어렵지요. 해보면 압니다. 컨디션이 다르고 이건 기운이 운타령이 다르고 아닙니다. 표정이 다르고 마음도 다릅니다. 그런데 해보면 압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건 운타령이 어제의 관계와 오늘의 관계가 같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침의 마음과 밤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이 올 때만 이것을 잊습니다. 고통이 오면 그것을 고정된 덩어리로 만들고 그 덩어리를 나라고 믿어버립니다. 그 순간 마음은 빠져나올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반야 심경은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구절이 왜 강한지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그러나 정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색은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색은 내 몸, 내 상태, 내 환경, 내가 지금 맞닥뜨린 현실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구체적인 것이 색입니다. 색즉 시공.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몸이 있고, 일이 있고, 돈 문제가 있고, 관계 문제가 있고, 통증도 있고, 피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을 보십시오. 불안은 처음부터 큰 덩어리로 오지 않습니다. 대개는 아주 작은 신호로 시작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어깨가 굽고 가슴이 조여오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그 느낌이 올라오면 마음은
그 느낌에 이름을 붙입니다. 불안. 그 다음부터 상위 장면을 만듭니다. 미래의 장면을 앞당겨 보여줍니다. 그 장면이 습관 반응을 불러옵니다. 확인하고, 검색하고, 비교하고, 자책하고, 잠을 놓치고, 사람을 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식이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위험하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이게 나다. 이때 불안은 더 이상 현상이 아닙니다. 불안은 정체성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숨을 못 쉽니다. 왜냐하면 불안에서 도망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불안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색즉 시공은 여기서 길을 열어줍니다. 불안이 분명히 있지만 그 불안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불안은 조건의 모임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불안도 바뀝니다. 조건이 풀리면 불안도 풀립니다. 그러면 공즉시색은 무엇입니까? 비어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비어 있으니 세상을 포기하라가 아닙니다. 공을 알면 오히려 현실을 더 분명히 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을 실체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엄청 큽니다. 현실을 부정하면 도망이 됩니다. 현실을 실체로 만들면 집착이 됩니다. 공은 그 둘 사이에서 길을 냅니다. 현실은 현실로 두되 그 현실에 내 마음을 묶어두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공을 제대로 이해하면 삶이 무책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묶여 있으면 해야 할 일을 못 합니다. 마음이 풀려 있어야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공은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공은 회피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공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공은 차갑다. 공은 정이 없다. 공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런데 공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공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딱딱한 확신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힘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저는 그걸 알아도 마음이 안 편해요. 생각은 여전히 많고 걱정은 여전히 올라와요. 그렇습니다. 수행은 스위치가 아닙니다. 한 번에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을 알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불안을 100% 믿지 않게 됩니다.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이 진짜 나라는 확신이 약해집니다. 그 약해진 틈이 생기면 마음은 조금씩 숨을 쉽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많아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생각을 너무 믿어서 괴롭습니다. 생각이 내리는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공은 생각을 없애지 않습니다. 생각을 생각으로 보게 합니다. 감정을 감정으로 보게 합니다. 그것들이 지나가는 것임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공은 놓는 기술이 됩니다. 놓는다는 말은 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말은 풀어준다는 말입니다. 꽉 쥔 손을 펴는 것입니다. 손을 폈다고 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손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쥐고 있던 긴장이 풀립니다. 그것이 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없어져야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풀려야 편해집니다.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 세상은 그대로인데도 내 안의 압박이 줄어듭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오늘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잡아보십시오.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것 하나를 떠올립니다. 가장 선명한 것 하나면 됩니다. 걱정이든 후회든 분노든 두려움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믿지도 말고 그저 조건의 덩어리로 보십시오. 이 괴로움이 생기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몸이 피곤한가요? 잠이 부족한가요? 최근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나요?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렸나요? 미래의 불확실함이 큰가요? 돈 문제인가요? 관계 문제인가요? 조건을 한두 개만 찾아도 됩니다. 조건이 보이기 시작하면 괴로움이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절대적이 아니라면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다는 감각이 곧 해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을 찾는 목적이 분석이 아닙니다. 분석을 잘하려고 머리를 더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붙잡고 있는 고정된 덩어리를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반야의 방식입니다. 지금 짧게, 아주 짧게만 함께 해보겠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쉽니다. 또 한 번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하나만 붙잡아 이름 붙입니다. 불안, 초조, 후회, 분노, 허전함 하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 자체가 아니라 조건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다시 숨을 봅니다. 이때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충분합니다. 지금 편해져야 한다고 재촉하지 마십시오. 재촉도 하나의 집착입니다. 공을 잘못 이해하면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고 세상이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공은 의미를 없애는 말이 아니라 의미에 묶이지 않게 하는 말입니다. 공은 사랑을 없애는 말이 아니라 사랑에 집착을 덜어주는 말입니다. 공은 삶을 포기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삶을 견딜 힘을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야 심경의 공은 차가운 철학이 아니라 따뜻한 해방입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괴로움에 마음을 묶어두지 않으면 됩니다. 묶어두지만 않으면 괴로움 속에서도 길이 열립니다. 숨이 열립니다. 잠깐이라도 편안함이 들어옵니다. 이제부터는 이 공의 관점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일상 속에서 바로 써먹는 방식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짧게, 그러나 반복하면 됩니다. 짧게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덜 부담을 느끼고 그만큼 더 자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이 달라붙는 힘을 조금만 풀어도 그게 수행의 성과입니다. 그 작은 성과가 쌓이면
어느 날은 불안이 올라와도 예전처럼 끌려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금강경 이야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강경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깨가 올라갑니다. 금강 다이아몬드, 뭔가 단단하고 어렵고 한 번 잘못 읽으면 머리가 더 복잡해질 것 같지요? 괜찮습니다. 금강경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머리가 너무 복잡한 사람에게 마음의 뿌리를 딱 잡아 정리해 주는 경입니다. 반야심경이 지금 당장 내려놓는 법을 아주 짧게 보여줬다면 금강경은 우리가 왜 그렇게 붙잡는가를 뿌리에서 봅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경쟁하는 경이 아닙니다. 같은 길의 앞과 뒤입니다. 반야심경으로는 붙잡는 손을 알아차리고 펴는 연습을 했습니다. 금강경으로는 왜 그 손이 그렇게 꽉 쥐게 되었는지를 봅니다. 뿌리를 보면 손은 더 쉽게 펴집니다. 금강경을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는 딱 한 문장만 먼저 드리면 됩니다. 그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한문으로는 이렇게 하지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문장을 아주 쉬운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어디에도 붙지 않게 하고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여기서 머무는 곳이 뭡니까? 돈에 머뭅니다. 관계에 머뭅니다. 평가에 머뭅니다. 과거에 머뭅니다. 미래에 머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내 생각에 머무는 것입니다. 생각은 원래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집으로 삼아버립니다. 마치 구름 위에 집 짓고 사는 것처럼요. 바람 불면 흔들리는데 우리는 또 그 집을 더 단단하게 지으려 합니다. 그래서 더 피곤해집니다. 금강경은 그걸 딱 끊어 말합니다. 거기 머물지 말아라. 그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되 붙잡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여기서 또 오해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마음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럼 사랑도 하지 말고 책임도 지지 말고 무심하게 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강경은 차갑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집착 없이 따뜻하게 살라고 합니다. 마음이 어디엔가 붙어버리면 사랑도 집착으로 변합니다. 책임도 무게가 되어 나를 짓누릅니다. 그러니 붙잡음이 아니라 자유로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강경이 말하는 붙잡음은 특별한 종교적 집착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옳아야 한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내가 잘해야 한다. 내가 실패하면 끝이다. 이것들이 마음의 머무름입니다. 이 머무름이 있으면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표정 하나에도 무너지고 댓글 하나에도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댓글이 예전보다 더 무섭습니다.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 눈치만 보면 됐는데 요즘은 전 국민이 한 번에 눈치를 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빨리 지칩니다. 그럴수록 금강경의 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말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생각은 하되 거기에 살지 마라입니다. 감정은 느끼되 거기에 눌러앉지 마라입니다. 일은 하되 그 결과에 내 존재를 걸지 마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금강경은 방식도 아주 현실적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부터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대개 이 질문이 해결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돈에 머물러 있습니까?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까? 미래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만든 상상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만든 판결에 머물러 있습니까? 머무는 곳을 알아차리면 그 다음은 한 가지입니다. 한 발만 물러나면 됩니다. 한 발만 물러나면 숨이 돌아옵니다. 숨이 돌아오면 선택이 생깁니다. 선택이 생기면 삶이 다시 내 손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반야 해보면 신경에서 압니다. 배운 것이 바로 이건 이것입니다. 운타령이 아닙니다. 오온을 비춰보면 덩어리가 그런데 풀립니다. 해보면 압니다. 덩어리가 풀리면 이건 집착이 운타령이 아닙니다. 느슨해집니다. 금강경은 여기에 그런데 머무름을 해보면 끊는 압니다. 힘을 더해줍니다. 이건 운타령이 아닙니다. 이제 아주 짧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지금 압니다. 떠오르는 걱정 하나를 이건 잡아보십시오. 운타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걱정에 붙어 있는 내 마음을 그런데 해보면 봅니다. 압니다. 나는 지금 이건 어디에 운타령이 머물러 아닙니다.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돈 그런데 걱정이라면 해보면 압니다. 마음은 미래에 머물러 이건 있습니다. 운타령이 아닙니다. 관계 걱정이라면 마음은 그런데 상대의 해보면 반응에 압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운타령이 후회라면 아닙니다.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압니다. 머무는 곳을 찾았으면 이건 그 자리에서 운타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그런데 머물고 해보면 있다. 압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운타령이 이렇게 아닙니다. 말합니다. 머물지 않겠다. 그런데 해보면 이때 압니다. 중요한 건 힘으로 이건 끊는 것이 운타령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안 머물 거야 그런데 해보면 압니다. 하면 그게 이건 또 운타령이 머무름입니다. 아닙니다. 마치 다이어트 할 때 오늘부터 그런데 절대 해보면 안 압니다. 먹어 이건 외치고 운타령이 아닙니다. 밤에 냉장고 앞에서 눈물이 나는 것과 그런데 해보면 비슷합니다. 압니다. 마음을 이건 다루는데도 운타령이 아닙니다. 무리한 결심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해보면 그러니 압니다. 부드럽게 하십시오. 이건 운타령이 알아차리고 숨을 쉬고 한 발 물러납니다. 그런데 해보면 압니다. 그 한 발이 이건 금강의 운타령이 힘입니다. 아닙니다. 금강경이 왜 금강이냐 하면 그런데 해보면 마음을 압니다. 단단하게 만들기 이건 위해서가 아니라 운타령이 아닙니다. 마음을 묶는 착각을 잘라내기 그런데 위해서입니다. 해보면 압니다. 다이아몬드는 단단하기도 하지만 자르는 힘이 있지요. 금강경은 우리 마음의 헛된 확신을 잘라냅니다. 그 헛된 확신이 뭡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나는 늘 이래. 내 인생은 끝났어. 이건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그때그때의 조건이 만들어낸 결론입니다. 그 결론에 머물러 살면 인생이 좁아집니다. 결론에서 한 발만 나오면 길이 다시 넓어집니다. 여러분, 수행을 하다 보면 특별한 체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갑자기 마음이 환해지는 번쩍한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 감동, 세상이 달라 보이는 느낌, 그런 것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의 진짜 변화는 더 조용합니다. 예전 같으면 끌려가던 생각에서 한 번이라도 빠져나오는 것, 예전 같으면 폭발하던 말 대신 숨을 한 번 더 쉬는 것, 예전 같으면 밤새 붙잡던 걱정을 잠깐 내려놓고 잠드는 것, 이게 금강경이 주는 힘입니다. 거창한 깨달음보다 삶에서 바로 쓰이는 자유를 줍니다. 반야심경은 비춰보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금강경은 머무르지 않는 자유를 줍니다. 둘이 합쳐지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거울 때는 남의 고통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그때부터 남을 이해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게 자비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마음 한켠에 오래 머물 문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길이고 나는 그 길 위에 잠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길이 나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가 길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문장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흔들릴 때마다 붙잡지 말고 한 번만 숨을 쉬며 돌아오십시오. 그 돌아오는 힘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반야입니다. 그 지혜가 금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밤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어제보다 아주 작은 여유 하나가 생기길 바랍니다. 그 작은 여유 하나가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붙잡으려 했던 손을 잠시 펴고 한 번만 숨을 내쉬어 보세요. 지나가는 생각은 길일 뿐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길은 지나가고 당신은 돌아옵니다. 나무관세음보살